자, x가 우리가 대충 이쯤이다 칩시다. 자, x가 x 이꼴 140에 대응하는, 자, 요 140에 대응하는 요 조건부 평균값. 즉, 모 회기선에 대응하는 값은 우리가 아까 140일 때의 평균값이 101이었죠. 101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표본에서는 x가 140일 때의 점이 y값이 112에 대응하다는 걸 찾았답니다.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요 140일 때 평균값이 101이니까 101보다는 요 112가 한참 더 높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충 보면 한 이쯤 있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편의상 112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는 뭐다? 엡실론 i라고 하고 요게 확률적 오차 또는 확률적 교란항 내지는 그렇죠. 오차항에 해당되는 요 엡실론 i가 요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 112하고 요 값의 차이, 요 값의 차이를 우리가 뭐란다? 요 EI라고 표시하고 요걸 우리가 뭐다? 잔차라고 우리가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요 1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Y 값에 해당되고 요 값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 모 회기선에 대응하는 요 값은 우리가 요런 형태의 값인데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아니죠.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값이죠. 요 값은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알 수 있는 값이 아니니까 실제로 요 값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죠? 오차항도. 그래서 요 오차항을 추정한 값이 요 잔차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잔차 EI는 오차항의 일종의 추정값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실예를 들어가지고 요 그림을 했는데, 여러분, 요 그림의 모양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C어로 뭐가,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회기 모형의 추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회기계수 알파와 베타를 의 추정값인 알파 햇과 베타 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최소 자승법, 또 다른 말로 최소 제곱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소위 우리가 영어의 머리 글자 따라서 OLS라고 하는 요 방법으로 우리가 이 회기계수 알파 베타의 추정값인 알파 햇과 베타 햇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잔차 자승 내지는 잔차 제곱의 합, 이걸 다른 말로 회기 직선에 대한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알파 햇과 베타 햇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차의 값을 우리가 최소로 하는 값, 잔차의 절대값을 최소로 하는 값, 또 잔차 제곱의 합, 여기서 말하면 잔차 자승의 합을 최소로 하는 값,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셨는데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잔차 자승의 합, 즉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잔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우리가 알파 베타의 추정값인 알파 햇과 베타 햇을 구하는 방법을 우린 최소 자승법에 의한 회기 모형의 추정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 알파 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이걸 변형하면 또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을 공부하시려고는 반드시 이 결과는 꼭 외워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되는가 또 우리가 반드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증명 문제는 여러분 학교 시험이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명도
이 증명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잔차 자승의 합이다. 우리가 아까 잔차라고 하는 것이